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랑은 좀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입니다. 양대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인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저께는 코스닥 지수 고가로는 1.12%까지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 종가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 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죠. 코스피 지수 1.3% 하락, 특히 코스닥이 2.8%, 거의 뭐 3%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반등 없이 장중 내내 낙폭 키워가면서 오후장까지 지속적인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장에 외국인 매도세가 한 번에 굉장히 거세게 나오면서 오전장의 지수를 딱 추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자, 이후에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였는데 3%대나 하락할 만큼의 악재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별로 좀 호재들이 많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이 대부분 차지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지지라인 740포인트를 종가상으로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박스 하단부를 좀 이탈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빠른 수급 안정이 급선무다라고 봐야겠고요. 사실 요 내일 이슈에 따른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가 내일부터 이제 열리는데, 킨텍스에서 열리죠. 킨텍스가 아니고 맞네요. 킨텍스 고향.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가 열리는데, 사실 이런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종목이 급격하게 뭐 상승하고 그런 흐름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맞지만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인데,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장세에서는요, 이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할 만한 종목, 수급이 유입될 만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냥 단순한 이슈를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슈 말고 더더욱이 중요한 이슈는 바로 요겁니다. 제가 오전장에 카카오 라이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파이버 프로가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드론 관련주가 내일 박람회도 있지만 요즘 드론은 무기화를 해서 사용을 하죠. 무기 시스템, 무기 체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드론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라는 것이 공식화가 되면서 지금 이 방산주들이 오늘 다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가 급등하면서 지금 오늘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일단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는 소모품들, 그러니까 미사일, 탄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일단조가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오늘 재건 관련주도 상승을 좀 보였는데 결국에는 방산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스펙코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방산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모두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최근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좀 더 스펙코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대형주고 새로운 방산주의 패러다임을 만든 이런 기업들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런 주들의 주가보다는 테마성을 가진 스펙코와 같은 좀 작은 종목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더욱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자극제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 좀 영향을 줬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 영향에 외국인 매도세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내일 이슈 좀 더 살펴보면
미국의 연준 제조업 지수, 리치몬드 연준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내일 또 하나의 이 박람회가 있는데 지금 박람회가 3개 일정이 있어요. 반도체 대전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오늘 호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때인데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 내용이 있으면서 드론 관련주가 오늘 올랐잖아요. 물론 방산의 영향을 받았지만 반도체 대전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정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거 정말 답답해서 저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를 냈어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냈다는 게 의미 부여를 굉장히 우리가 크게 좀 해줘야 되는 게 반도체 우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달간 듣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느새 신고가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를 전혀 오늘 받지 못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세덱스 2024 반도체 대전이 있고요. 또 드론 도시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그리고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도 있습니다. 자,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이게 1회인데 부산에서 열릴 거예요 아마. 자, 이거 코엑스에서 열릴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이라고 하면 우주항공 기술이잖아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네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반도체 대전이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의 이 제목 자체도 방산의 향기가 짙습니다. 우주항공 기술과 방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주항공 기술에 쓰이는 이 로켓 엔진이 미사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박람회,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확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확전 양상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세덱스 2024도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건 어저께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후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SY 스틸텍 좋은 흐름 보였고, 이거 계속해서 SY 스틸텍도 제가 설명드렸죠. 많은 종목들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오르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재건 관련주가 있다라는 것은요, 종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북한이 참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이슈지만 지금 휴전이 되든 아니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든 종전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종전 이후엔 바로 재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를 오히려 지금 더 봐야지, 지금 북한이 참전했다고 해서 방산주 확전 양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산주를 보기보다는 확전 뒤에 종전을 생각하면서 재건 관련주를 봐줘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페코도 방산주긴 하지만 재건 관련주로도 속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스페코가 콘트린트 플랜트 및 석재 분쇄 장비, 이 크러셔의 생산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때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스페코도 이거 좀 어거지성으로 연결하는 거긴 한데 스페코는 오늘 방산으로 붙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정부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SMR 4기 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오늘 우진엔텍도 급등, 피코그램이 또 급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G2파워가 이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 우리가 상당히 좀 그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너무나도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섹터를 이렇게 3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사실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호재가 나오더라도 급등한 다음에 바로 급락으로 전환되는 등 굉장히 속도들이 좀 빨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 매매 자체를 뭐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SG 역시 전후복구 관련주예요. SY 스틸텍은 이제 고급방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와 같은 테마인 SG 신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굉장히 좀 특이한 종목들이 오늘 많았어요.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상승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제이션 시스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 있을 드론 박람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인데 요 얘기가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 그래서 동맹국들 대응 촉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이 참전 뭐 이런 것들을 뭐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기보다는 일단 미국 로이드 국방장관이 이제 방위 패키지 우크라이나의 무기 드론 생산을 위해서 1조 1천억 원 규모의 별도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드론이잖아요. 기사에 드론이라는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지금 JCN 급등을 한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파이버 프로도 드론 관련주인데요. 파이버 프로도 급등. 대장주는 일단은 한일단주. 방산주 이렇게 보면은 테마성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은 테마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보고 더 앞선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SI 스틸텍처럼 전후 복구 관련주들이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 확전이 돼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지금 대선이 2주 앞으로 남아있는데 해리스와 트럼프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한번 했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국제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확실하게 해리스를 도전자의 입장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개가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좀 마무리 지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좀 입김을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젤렌스키를 향해서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압박을 주고 있고 자신이 제스처를 취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확전이 되든 그러니까 확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전쟁이 좀 더 격해져서 빨리 종전이 되든 아니면 휴전을 하든 둘 중 하나의 방향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각광받는 것은 이 전후복구 관련주들일 겁니다. 전후복구 관련주는 절대 테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업종의 성장입니다. 추산된 그 복구 비용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크라이나 전도 장기화됐으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우리나라 연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방위비가 아니죠. 전후복구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둘 다 돈이 없다고 해도 주변국에서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승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체를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1% 정도만 우리가 사업권을 따와도 1% 이상이 될 거예요. 사업권을 따오면. 그러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방위, 그러니까 이 전쟁 관련주는 방산주들은 전쟁 동안 소모하는 이제 소모품이 되지만 전후 복구 관련주들은 복구하는 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 그리고 자원 이것들이 실적으로 변환돼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SY 스틸텍 그리고 SG를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오늘 탑 시크릿 종목으로 이 두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장 무너지면서 차트들이 다 꺾였는데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시크릿 종목들은 지금 고급방에서도 계속 리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가 끝난 것들이 아니고 호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좀 보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사실 방산주 그래요. 저는 방산주 쪽은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산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스페커라든지 한일단주와 같은 단순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굳이 우리가 참전이된다.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좀 봐야 되는데 우진한테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사실 매수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었고요. 계속해서 좀 관심주로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이하권을 주면
야 그럴 거면 10,000원에 사지 14,000원에 사지 그랬어. 이거는 정말 뭐 앞날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이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가격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권이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자리를 잡아갈 거고요. 피코그램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피코그램도 원정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G2 파워 굉장한 흐름을 보였죠. 기술적으로는 전혀 상승할 위치가 아닌데 그냥 이슈 하나로 내용 하나로 이렇게 상승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종목별 이슈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뉴스를 하나 이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300대 투자 유치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이슈 안으로 상승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이슈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유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세인데 저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 내용 파악을 잘 못했는데 태성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별다른 공시나 내용 이유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키보드 두드리면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태성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다? 뭐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작에 수익 실현을 하고 끝냈지만 끝낸 건 아니에요. 최종 매도 사인은 아직도 안 내드렸는데 우리는 매수가가 이제 5,000원대이기 때문에 5,000원에서 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제 시세에 영향을 받을 시기는 아닌데 최근에 좀 굉장히 수상한 상승이었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마치 옛날에 품절주들이 상승하듯이 그리고 품절주들을 상승시킨 다음에 엑시트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한가에 간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뭔가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갑자기 오후장에서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분봉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보면서 내일 뭔가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태성 같은 종목은 일단은 좀 수상쩍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태성 이외에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잘 버텼거든요. 마지막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잘 버텼어요. 사실 굉장히 잘 버틴 거죠. 오늘 외국인들 매도 여파를 꿋꿋하게 버티다가 막판에 그냥 쪼르륵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사실 이렇게 잘 버텨왔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입니다.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나왔고 지금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TSMC가 보여준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지금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계기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율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매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 사실. 없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인 중동 전쟁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전쟁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더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라는 이유로 달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효과와 함께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높은 이런 상황에선 외국인들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환율이 올라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앞으로 있을 선거입니다. 금리 자체는 앞으로 기준금리는 인하될 기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인하폭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인하폭 자체가 좀 줄어들거나 속도가 둔화되면 외국인들은 더욱더 국내에서 매도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차이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가 지금 굉장히 금리 역전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죠. 외국인 입장에선 저금리의 우리나라보다는 고금리의 미국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과의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금리 차이 때문에 점점 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죠. 1달러를 주고 1,000원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주고 800원밖에 못 사니까 원달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할 거고, 추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 구간 140달러, 이 1,400원이라는 이 구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환율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조가 될 텐데, 돌파하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오히려 물건값을 더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기업들에겐 이득이 될 테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다시 한번 펼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고환율에다가 수출도 원활하지 않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만 폭등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이 베팅하는 모습이 국내 주식시장의 매도세로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구간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아무리 환율이 높아도 우리나라 주식이 그 높아진 환율보다 더 싸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은 게,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는 게 없이 계속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율이 높아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만 더 내려가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가격권에 와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라는 인식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미래 실적이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57,700원 신저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체는 의미 없게 들리겠지만, 향후에는 빠르면은 정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장의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반전을 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부터가 매수하는 구간이라, 매수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할 만한 매력이 그렇게 있진 않죠. HBM 시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다른 반도체주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야 외국인 매도하니까 망했어 이게 아니고 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들이 왜 매도하는지 알았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라는 최종적인 답안이다.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간다, 지금은 맞는 답이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740포인트 선 이탈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이 박스권 하단부는 좀 이탈한 상황이지만, 하단부를 이탈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를 완전히 이탈하는 거거든요. 완전히는 아니죠. 뭐 거의 부근인데, 요 부근을 이탈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또 반드시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 확인이 뭐냐면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간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 김호영 대표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잘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방에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고군분투해주신 저희 회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파이팅 해봅시다. 이대로 시장 무너진 시장 다음에는 항상 상승하는 장이옵니다. 오전에도 그리고 아까도 장 마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죠. 불확실성이라는 건 의심이고요. 의심은 해소해주면 믿음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였던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의심은 해소해주는 순간 믿음이 되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효과를 발휘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한 장 이후엔 반드시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그 모습을 한번 봤고요.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 다음
급격한 반등세를 주는 것을 봤고 지금 이 차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2020년에도 우리는 봤어요. 2020년에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 다음 2년 동안의 장기 호황 때가 온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이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